여러분, 나라 빚이라는 거, 국가 채무라는 건요, 굉장히 중요합니다. 나라 빚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대외 신인도가 달라집니다.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. 나라 빚이 많으면 대외 신인도가 떨어진다. 그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했던 것을 철수해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. 이렇게 말입니다. 사실 외국인들은요, 대한민국에 투자를 할 때 딱 두 가지를 보고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. 건전한 재정. 네, 건전한 재정. 이게 나라 빚이죠. 나라 빚이 적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는요, 수출 참 잘한다. 수출 주도형 국가. 이 두 가지를 보고 지금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거예요. 또 외국인들의 투자가 많이 들어와야지 그 돈으로 공장도 짓고 물건도 생산하고 수출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 나라 빚이 많아지면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. 문재인 대통령도요, 2015년 9월이에요. 그때가 야당 대표 시절입니다. 그때 뭐라고 했나 하면 국가 채무 비율 40%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이다. 이런 말을 했어요. 본인 스스로 말입니다. 그런데 그걸 깨버렸어요. 그거를.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말입니다. 실제로 2017년에 40%란 룰에 40%라는 틀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.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매년 수십조씩 적자 국채를 찍어서 복지로 막 뿌리고 있어요. 막 뿌리고 있어요. 참 속 터질 노릇이죠. 진짜 열심히 일하는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가치가 건명과 성실이었잖아요. 그런 근본적인 가치가 지금 깨지고 있다니까요. 막 뿌리니까 말입니다. 이게 보통 모든 일을 할 때는 윈윈이라고 이야기해요. 나도 이기고 상대편도 이기고 서로 이기는 전략을 쓰는 게 기본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퍼주기식 복지는요, 완전히 루즈 게임이에요. 정부는 적자가 자꾸 쌓이고요. 공짜 돈 받으니까 공짜 돈 받는 사람들은 그만큼 게을러진다는 거예요. 대한민국의 어떤 국시인 솔선수범, 건면성실이라는 게 저는 어디로 가나 싶어요. 그러니까 루즈 게임을 계속하고 있다니까요. 문재인 정부는. 실제로 보면요,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점점. 40% 마지노선 깨졌다니까요. 실제로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, 본예산 기준입니다.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2018년에는 35.9%였습니다. 그리고 2019년에는 37.2%였고요. 다시 말해서 잘 이어왔어요. 네.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, 박근혜 대통령이 잘 해왔다는 이야기예요. 그런데 올해 들어서서 39.8%가 됐었거든요. 이게 본예산 기준입니다. 512조 3천억 원이 본예산이에요. 그런데 여기에 말입니다. 추가 경정 예산을 집어넣으면 11조 6천억 원을 집어넣으면 41.2%가 됩니다. 41.2%. 결국은 대한민국의 어떤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40%를 넘어선 거예요. 40%를. 이러면요, 저는 위험한 게 외국인들의 반응이에요. 아직까지야 이제 40% 간 넘었으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마는 앞으로 이들의 반응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. 그만큼요, 이 40% 룰이 깨졌다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. 게다가 말입니다, 이 부채 비율도 과소추계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. 과소추계. 왜냐고요? 올해 명목 GDP 말입니다. 명목 국내 총생산이
총생산의 증가율을 너무 과도하게 잡았다는 거예요. 3.4%로 잡았거든요. 작년에 1.1%였습니다. 다시 말해서 GDP가 3.4% 성장한다고 하니까 그만큼 GDP가 늘어나겠죠. 늘어나면 부채 비율이 오히려 줄어들겠죠. 반대로 하면요. 명목 GDP가 명목 국내 총생산이 떨어지면요. 이게 부채 비율은 더 늘어납니다. 모수가 적어지니까 말입니다. 이게요. 올해 3.4% 성장한다. 명목 GDP가 국내 총생산은 이건 총생산 중에 원래 물가로 계산한 게 명목이거든요. 올해 당해 연도를 말하는 거예요. 실질 GDP, 실질 국내 총생산은 기준연도에 비교해서 얼마나 성장했느냐 이렇게 하는 거고요. 뭐 기준연도가 작년이면 2019년 대비 얼마나 성장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? 근데 명목은 올해 어떻게 됐느냐를 보는 건데 3.4% 성장하기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불가능합니다. 이거. 작년에 1.1%밖에 성장 못했는데 올해가 저는 더 나빠질 거라고 예상하거든요. 더 나빠질 거라고. 그러니까 이게 부채 비율은 점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. 특히 더 문제는요. 내년 이후입니다. 내년 이후. 암울합니다. 암울해. 왜냐고요?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목 GDP를 굉장히 높게 잡았어요.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명목 GDP 증가율을 4.1%로 잡았어요. 4.1%. 과대 계산한 거죠. 이렇게 성장 못한다니까 지금요. 4.1%까지. 가능한 방법도 있어요.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하고 있는 경제정책 다 파기하고 새롭게 대전환을 이룬다면 말입니다.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. 그러나 지금 정책을 고수하는 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명목 국내 총생산이 4.1% 증가하지 않습니다. 이렇게 되면요. 국가 부채 비율이 4.1% 성장 못한다고 했을 때 50% 가까이 간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. 2023년이면.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은요.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. 수출이요? 마찬가지가 됩니다. 마찬가지가. 대한민국의 가장 강점이라고 하는 재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요. 또 수출조차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. 저는 절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로서 경제에서는 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경제는요. 정치가 아닙니다. 현실입니다. 현실.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면요. 경제 자체는 지표가 우수수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. 우수수 안 무너지려고 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분식밖에 없거든요. 그런데 요즘은 국민의 눈이 너무 많아. 너무 많고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. 통계청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거기에 연구원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. 조사자들도 많고. 그러니까 분식을 하고 싶어도 지금 분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. 그러니 좋은 지표만 뽑아서 이야기하거든요. 근데 저는 그 좋은 지표 뽑아서 이야기하면 바로바로 그냥 한 방에 그죠? 조지잖아. 그죠? 찾아내잖아 제가 말입니다. 그래야 됩니다. 경제 지표가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제대로 찾아내서 제대로 경제를 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앞으로도 이 국채 비율, 부채 비율 이거 참 장난 아니게 될 것 같습니다.